안녕하십니까, 생쇼입니다. 오늘은 정규직과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구별을 하는 것은 정규직이라면 보통 4대 보험과 퇴직금 이런 걸로 대변이 되죠. 정규직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성향상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그 회사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도 좀 대우를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소속감과 성장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반면에서 이제 프리랜서들은 자유로움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큰 프리랜서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프리랜서는 세금 측면에서 해당 해에 벌었던 걸 그 다음 해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고, 정규직은 그 다음 해 1월쯤에 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그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지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프리랜서는 또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회사가 갑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지막 달에는 떼이거나 밀리거나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회사가 망한다면 정규직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일이 있을 확률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나 경력자를 고객과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인력 프로파일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경력 프로파일, 그다음 경력 기술서라고 하죠. 경력 기술서. 그다음에 신입인 경우에는 볼 게 이력서밖에 없으니까 이력서를 경력 기술서로 옮긴다 해봤자 별로 쓸 내용이 없죠.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프리랜서인 경우에 저희가 이력서라고 해도 좋고 경력 프로파일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걸 받게 되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이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던 당연히 전체적인 경력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보는 것은 그 업계에서 몇 년 경력이 있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범위를 좁혀서 그 회사에서 했던 경험은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서 그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런 순으로 훑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위를 점점 좁힐수록 그게 맞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좀 경쟁력 있게 급여도 좀 높여달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경력 기술서란 안에 전체 경력이 몇 년이어서 특급인데 또는 고급인데, 그 중에서 보험 경력이 몇 년인가라고 하는 그 보험 경력을 넣는 칸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 경력 연수가 중요한 그러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을 잘 하시려면 동일 업계에 또 동일 업종, 그 다음에 동일 회사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 있는 경력 기술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신입인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 저희가 이제 신입을 뽑을 때 보는 것은 큰 회사인 경우에 당연히 뭐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겠죠. 근데 저희 같이 좀 작은 회사들은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력서 위주로 1차 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이력서 중에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을 봅니다. 학점을 보는 이유는 저는 하나였어요. 성실한가. 그 점을 보기 위해서 학점을 봤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이나 이런 해당 업종의 그 업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전공하고, 그다음에 학원을 나왔는가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뭐 그건 우대 사항이니까 뭐 아니어도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좀 당연히 그쪽의 업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오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는 일단 이력서가 보통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본 대다수의 신입분들의 그 자기소개서는 읽기가 굉장히 난해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거 난독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형태의 어떤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걸 2번 또는 아주 집중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한번 싹 읽기 좋게 그 자기소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글쓰기 형태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첫 문장에서부터 짜증나니까 그다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그 내용을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경력기술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좀 정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뭐 프로젝트를 뭐 한 2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반복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 같은 경우에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을 내가 어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같이 보자 라는 느낌을 확 들게끔 그렇게 문서를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쉬었습니다.